결혼식을 불과 이틀 앞둔 날, 차가운 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고 있었다. 청담동의 한적한 고급 카페 통유리창 너머로 회색빛 도시의 풍경이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윤서아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잔을 든 채 말없이 창밖을 응시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약혼자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의 값비싼 슈트와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은 이 공간의 분위기와 잘 어울렸지만 그의 얼굴에 서린 냉기는 창밖의 비보다 더 차가웠다. 서아야 할 말이 있어. 마침내 태준이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해서 그 안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 읽어내기 어려웠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가 다음 말을 이어가기를 기다렸다. 그 기다림이 태준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원래 그녀가 눈물을 보이며 매달리는 장면을 상상했었다. 태준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잔인한 본론을 꺼냈다.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은 칼날처럼 날아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서아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슬픔의 기색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혹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은 듯한 평온한 반응이었다. 그녀의 침착함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준비했던 변명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셀레스티아 코퍼레이션의 대표야. 내 위치, 내 미래를 위해서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해. 미안하지만 서아 너는 내 옆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의 말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과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서아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커피 잔을 내려놓고 턱을 괜 채 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볼 뿐이었다. 그 시선은 상처받은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가치 없는 상품을 평가하는 냉정한 분석가의 눈빛에 가까웠다. 태준은 그녀의 시선에 불쾌감을 느끼며 목소리를 높였다. 왜 아무 말이 없어 화를 내거나 울거나 최소한 이유라도 물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제야 서아의 입술이 열렸다. 이유 그녀는 나지막이 되물었다. 이유는 이미 당신 입으로 다 말했잖아. 더 큰 그림 어울리는 사람. 내가 궁금한 건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새벽 공기처럼 차분하고 맑았다. 그녀는 몸을 테이블 쪽으로 조금 더 기울이며 물었다. 그 어울리는 사람이 오수진 씨니? 그 이름이 나오자 태준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이미 간파당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오수진 은성그룹 오 회장의 외동딸이자 서아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알려진 여자. 태준은 그녀를 통해 은성그룹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사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계획이었다. 사랑 따위는 그의 야망 앞에서 거추장스러운 감정일 뿐이었다. 태준은 이내 평정을 되찾고 인정했다. 맞아. 수진 씨와 나는 미래를 약속한 사이가 됐어. 그녀는 나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는 서아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일부러 더 다정한 말투로 말했다. 하지만 서아의 반응은 그의 기대를 또다시 벗어났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구나. 잘 어울리네 두 사람. 그 말에는 질투나 원망이 아닌 마치 오래된 퍼즐 조각을 맞춘 듯한 명료함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화려한 차림의 오수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태준의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서아를 향해 악어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아야, 미안해. 태준 씨가 너한테 먼저 말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해서 기다렸어. 이해해 줄 거지. 우리 사이는 우정보다 더 깊은 사랑이었나 봐.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승리자의 잔인함이 번들거렸다. 수지는 명품 핸드백에서 고급스러운 카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금박으로 장식된 화려한 초대장이었다. 이틀 뒤에 우리 약혼을 기념하는 파티를 열 거야. 태준 씨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나를 정식으로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서아 너도 와서 축하해줬으면 좋겠어. 네가 와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확인 사살이었다. 버려진 약혼녀를 자신들의 행복을 과시하는 자리에 초대하는 것만큼 잔인한 일은 없었다. 태주는 수진의 행동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아가 이쯤 되면 무너져 내릴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서아는 초대장을 들어 천천히 열어보았다. 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슬픔을 감추기 위한 억지 미소가 아니었다. 너무나도 차분하고 어딘가 흥미롭다는 듯한, 그래서 보는 사람을 섬뜩하게 만드는 미소였다. 초대 고마워 수진아. 그리고 태준 씨.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우아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인데 당연히 가야지. 빈손으로 가기는 좀, 그러니까 나도 선물을 준비해 갈게.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아마 두 사람이 평생 잊지 못할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서아는 미련 없이 카페를 나섰다. 텅 빈 테이블에는 식어버린 커피와 화려한 초대장만이 남아 있었다. 태준과 수지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아의 마지막 말과 그 기묘한 미소가 불길한 예감처럼 두 사람의 마음속에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것을 잃은 여자의 허세일 뿐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했다. 카페를 나온 서아는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으며 차를 향해 걸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차에 올라탄 그녀는 시동을 거는 대신 숨겨두었던 업무용 휴대폰을 꺼내 뉴욕으로 연결되는 보안 회선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결정하셨습니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비서이자 그녀의 오랜 충신인 최 실장이었다. 그는 서아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를 마쳐둔 상태였다. 서아는 창밖으로 태준과 수진이 다정하게 카페를 나서는 모습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네, 최 실장님. 플랜 B를 시작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약혼자에게 파혼을 통보받은 여자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냉정하고 단호했다. 셀레스티아 코퍼레이션과 은성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절차를 개시해 주세요. 이틀 뒤 파티에서 제가 직접 제 이름으로 발표할 겁니다. 베리타스 캐피탈의 이름으로요. 그녀의 눈이 맹수의 눈처럼 번뜩였다. 그들이 시작한 잔인한 게임의 판을 이제 그녀가 완전히 뒤집을 차례였다. 강태준과 오수진은 자신들이 걷어찬 돌이 사실은 산사태를 일으킬 기폭제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화려한 미래를 그리며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윤서아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풍이었다. 이틀 뒤 열릴 파티는 그들의 약혼 축하 파티가 아닌
그들의 몰락을 알리는 장송곡의 서막이 될 운명이었다. 서아는 휴대폰을 끊고 차의 시동을 걸었다. 빗속을 가르는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어둠을 밝혔다. 차가운 밤비가 그친 서울의 거리는 젖은 아스팔트 위로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윤서아는 자신의 소박한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강남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있는 조용하고 평범한 동네였다. 지난 몇 년간 강태준의 약혼녀로 살면서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위장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실력 하나로 증권사에 입사한 재원. 그것이 세상과 강태준이 아는 윤서아의 전부였다. 그녀는 현관문을 닫고 익숙하게 조명을 켰다.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미니멀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젖은 코트를 벗어 걸고 곧장 침실 안쪽에 숨겨진 작은 서재로 향했다. 벽면을 밀자 나타나는 그 공간은 이 오피스텔의 진짜 심장이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여러 대의 모니터, 그리고 위성을 통해 뉴욕 본사와 직접 연결되는 통신 장비가 갖춰져 있었다. 서아는 평소 입던 단정한 오피스룩을 벗고 편안한 스웨터와 바지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안경을 썼다. 강태준 앞에서는 한 번도 쓴 적 없는 날카로운 지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얇은 금속태 안경이었다. 그녀가 의자에 앉아 메인 모니터를 켜자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화면 한쪽에 뉴욕 시간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 최 실장의 화상 통화 연결 요청이 떠 있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연결이 되자마자 최 실장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는 서아의 아버지인 윤 회장 때부터 30년 넘게 베리타스 캐피탈을 지켜온 충신이었다. 서아에게는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서아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실장님. 모든 건 예상 범위 안에 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개인적인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강태준 대표와는 이야기가 잘 마무리되었습니까?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아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셀레스티아 코퍼레이션의 실시간 주가와 관련 기사들을 화면에 띄웠다. 마무리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이죠. 그는 제게 아주 좋은 명분을 주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강태준과 오수진의 약혼설이 담긴 증권가 정보지였다. 아직 공식 발표 전이었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했다.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홍콩과 런던 지사에 연락해서 셀레스티아 코퍼레이션의 채권과 공매도 포지션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특히 그들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우리가 모두 사들여야 해요. 의결권 전환 시점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도록. 서아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애널리스트 윤서아가 아니었다. 수십억 달러를 움직이는 거대 투자사의 냉철한 지휘관 윤서아 대표였다. 최 실장은 군인처럼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은성그룹은 어떻게 할까요? 그의 질문에 서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오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은성그룹은 셀레스티아보다 더 심각해요. 과도한 차입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속 빈 강정이죠. 우선 그들의 주거래 은행에 압력을 넣어 대출금 만기 연장을 거부하도록 만드세요. 자금줄이 마르면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뒤 파티에 대한 준비도 마치겠습니다. 아가씨의 등장을 가장 극적인 순간에 맞춰 연출하겠습니다.
최 실장의 말에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파티가 끝난 직후 전 세계 주요 언론사를 통해 베리타스 캐피탈의 아시아 시장 공격적 투자 선언과 이번 인수합병건을 공식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모든 지시를 마친 서하는 통화를 종료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같은 시각 강태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오수진과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에는 경쾌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결국 옳지도 않더라. 끝까지 자존심만 세우는 모습이 우스웠어. 태주는 서아를 떠올리며 비웃었다. 그는 서아의 평온함이 충격으로 인한 현실 부정 반응이거나 혹은 보잘것없는 자존심 때문일 것이라 멋대로 판단했다. 수지는 그의 품에 안기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 여자 얘기는 그만해 자기야. 지금은 우리 둘만 생각하자. 이틀 뒤 파티에서 내가 자기 옆에 서면 모두가 우리를 부러워할 거야. 셀레스티아의 젊은 CEO와 은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이보다 더 완벽한 그림이 어디 있겠어. 그녀는 자신의 미래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물론이지. 파티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언론 쪽에는 연락 다 했고 태주는 사업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번 약혼 발표를 통해 얻게 될 이익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했다. 서아와의 오랜 관계를 정리한 것에 대한 죄책감 따위는 없었다. 그에게 사랑은 비즈니스의 일부였고 서아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투자 상품을 손절매한 것과 같았다. 당연하지. 국내 최고의 파티 플래너를 고용했고 주요 경제지와 방송사 기자들도 전부 초대했어. 파티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은 온통 우리 이야기로 도배될 거야. 수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녀는 서아에게 초대장을 건네며 모욕감을 주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희열을 느꼈다. 아마 지금쯤 초라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울고 있을 서아를 상상하니 통쾌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축배를 들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그들의 웃음소리가 펜트하우스에 울려 퍼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이 성공의 정점이 아니라 추락 직전의 낭떠러지 끝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이 버린 여자 윤서아가 그들 발밑의 땅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지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다시 서아의 서재. 그녀는 모니터에 떠 있는 한 장의 사진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몇 년 전 수진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다. 언니 동생처럼 가깝게 지냈던 시절이었다. 서아는 수진의 배신이 태준의 배신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상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마우스 휠을 돌리자 사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은성그룹의 취약점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타났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동정심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배신에 대한 혹독한 대가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베리타스 캐피탈의 주인이자 상처 입은 한 여자로서 그녀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녀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최종 승인 사인을 입력했다. Plan B Execute. 그 단어가 입력되는 순간 지구 반대편 뉴욕의 금융 중심가에서는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깊어가고 있었다. 이틀 후 약속의 밤이 찾아왔다.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더 그레이스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인물들로 가득 찼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불빛은 참석자들의 값비싼 보석과 어우러져 눈부신 빛의 향연을 펼쳤다. 부드러운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사람들의 나직한 웃음소리, 향수와 샴페인의 향기가 뒤섞여 화려하고도 위선적인 사교계의 밤을 완성하고 있었다. 오늘 밤의 주인공인 강태준과 오수진은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강태준은 흠잡을 데 없는 턱시도 차림으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의 팔짱을 낀 오수진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채 백조처럼 우아한 자태를 뽐냈다. 두 사람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하객들을 맞이하며 축하 인사를 받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강 대표, 정말 축하하네. 은성그룹과 손을 잡았으니 이제 셀레스티아는 날개를 단 셈이야. 한 중견기업의 회장이 태준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태준은 겸손을 가장한 오만한 미소로 답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수진 씨와 함께라면 더 높은 곳을 향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시선이 자랑스럽게 수진에게 향했고 수진은 수줍은 듯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주변으로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세기의 커플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바빴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강태준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음에 전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보잘것없는 배경의 윤서아에게 발목 잡히지 않을 터였다. 오수진과 은성그룹이라는 강력한 동아줄을 잡은 지금 그의 야망에는 거칠 것이 없어 보였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오늘 밤의 주인공 셀레스티아 코퍼레이션의 강태준 대표님과 은성그룹의 오수진 양의 특별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단상으로 향했다. 강태준은 수진의 손을 잡고 하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단상을 향해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그랜드 볼룸의 정문이 조용히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열렸다. 시끄럽던 장내의 소음이 파문이 이는 것처럼 서서히 멎어들었다. 문 앞에 서 있는 한 여인의 실루엣 때문이었다. 화려한 파티에 그 누구보다도 미니멀하고 절제된 스타일이었지만 그 존재감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윤서아였다. 서아는 심플한 실루엣에 짙은 네이비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었지만 최고급 원단이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우아하게 흘러내리며 완벽한 핏을 만들어냈다. 목에는 가느다란 백금 체인에 매달린 작은 블루 다이아몬드 하나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 작은 돌멩이가 뿜어내는 영롱한 빛은 오수진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세트의 화려함을 압도했다. 절제된 힘, 그것이 서아의 등장을 설명하는 유일한 단어였다. 그녀는 혼자였다. 파트너도 일행도 없이 오롯이 혼자서 그 수많은 시선들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며 안으로 걸어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슬픔도 분노도 원망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의 파티에 늦게 도착한 주인처럼 혹은 흥미로운 연극을 관람하러 온 관객처럼 여유롭고 당당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파혼당한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배하는 여왕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저 여자, 강태준 대표전, 약혼녀,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여기에 나타날 수가 있지 옷이나 분위기를 봐. 우리가 알던 그 평범한 여자가 아닌데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단상 위의 주인공이 아닌 예상치 못한 손님 윤서아에게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다. 강태준과 오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딱딱하게 굳어졌다.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서아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서아가 오기를 바랐.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들의 행복을 질투하며 망가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눈앞에 서아는 상상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에 눌려 오히려 자신들이 초라해지는 기분이었다. 서아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두 사람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것 같았다. 마침내 서아가 두 사람 앞에 멈춰 섰다. 세 사람 주위로 어색하고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분노를 참지 못한 수진이었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올 수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아는 그런 수진을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네가 초대했잖아, 수진아.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러 왔지.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다정해서 오히려 수진의 공격적인 태도를 우습게 만들어 버렸다. 서아는 시선을 돌려 굳어있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축하해요, 태준 씨. 원하던 날개를 얻은 것 같네요. 그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태준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무슨 꿍꿍이야, 윤서아. 와서 행패라도 부릴 생각이라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행패라니. 설마요. 난 그저 하객일 뿐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두 사람이잖아요. 그녀는 말을 마친 뒤 두 사람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는 웨이터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하나 집어들고 창가 쪽 한적한 곳으로 가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샴페인을 홀짝이며 무심하게 파티장 안을 둘러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그 침묵이, 그 고요한 존재감이 파티 전체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태준과 수진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모두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윤서아는 왜 저렇게 당당한가였다. 강태준과 오수진의 화려한 축제의 밤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의 등장으로 인해 불길하고 불안한 서스펜스의 무대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태준은 불안하게 술렁이는 장내 분위기를 애써 무시하며 오수진의 손을 잡고 단상으로 향했다. 그는 이 파티의 통제권을 되찾아야만 했다. 윤서아의 등장이 잠시 소란을 일으켰을 뿐, 이 밤의 주인공은 자신과 오수진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각인시켜야 했다. 그는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 앞에 섰다. 모든 시선이 다시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태준은 능숙하게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셀레스티아 코퍼레이션의 비전과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은성그룹과의 파트너십이 가져올 엄청난 시너지 효과에 대해 강조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하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호응했다. 분위기는 다시 그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쁜 자리에서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너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태준은 수진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 수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의 표정으로 그에게 화답했다. 저의 약혼녀이자 앞으로 저와 함께 셀레스티아와 은성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오수진 양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바로 그 절정의 순간이었다. 갑자기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단상만을 제외하고 어두워지더니 스피커를 통해 사회자의 목소리가 아닌 낮고 권위 있는 낯선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시 장례 정리가 있겠습니다. 행사에 차질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매우 중요한 귀빈께서 참석하셨기에 부득이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먹고 사람들은 영문을 모른 채 스피커를 주목했다. 태준과 수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글로벌 최대 투자 자본 중 하나이며 최근 대한민국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베리타스 캐피탈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베리타스 캐피탈. 그 이름이 언급되자 장내에 앉아 있던 기업 총수들과 금융계 인사들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다. 그들은 베리타스 캐피탈이 단순한 투자 회사가 아니라 기업 사냥꾼으로 불릴 만큼 공격적이고 비밀스러운 조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목소리는 태준과 수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할 다음 정보를 공개했다. 베리타스 캐피탈은 최근 셀레스티아 코퍼레이션의 최대 채권자 지위를 확보했으며 동시에 은성그룹의 지주회사 지분 과반수 이상을 장외에서 인수하여 최대 주주로 등극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려 공식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 발표는 거대한 폭탄처럼 연회장 중앙에 떨어졌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단상 위의 태준과 수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최대 채권자, 최대 주주 두 사람은 자신들이 듣고 있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들의 발밑이 꺼져내리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다. 수지는 아버지인 오 회장을 찾았지만 오 회장 역시 창백한 얼굴로 굳어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목소리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신 분을 직접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베리타스 캐피탈 아시아 태평양 지부 신임 대표 윤서아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이 연회장 입구로 향했고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압감과 함께 윤서아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양옆과 뒤로 뉴욕과 셔츠 런던에서 방금 날아온 듯한 베리타스 캐피탈의 핵심 임원들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호위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걸음으로 레드카펫이 깔린 길을 따라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못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얼마 전까지 강태준의 평범한 약혼녀였던 여자 파혼당하고 조롱거리가 될 뻔했던 바로 그 윤서아가 이제 거대 자본의 수장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서아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 단상에 섰다. 태준과 수지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아는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연회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이크를 입에 가져갔다. 그녀의 첫 마디는 충격에 빠진 모두의 허를 찌르는 말이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태준 대표님과 오수진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여러 귀빈을 모시고 저희 베리타스 캐피탈의 중요한 소식을 한 번에 발표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 말은 차가운 비수처럼 두 사람의 가슴에 밝혔다. 서아는 이어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베리타스 캐피탈 아시아 태평양 지부 대표 윤서아입니다. 앞서 안내된 바와 같이 저희는 셀레스티아 코퍼레이션과
은성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셀레스티아 코퍼레이션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내일부로 즉각적인 특별 경영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핏기 없는 얼굴의 수진에게로 향했다. 또한 은성그룹에 대해서는 방만한 경영 상태를 개선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전면적인 경영진 교체를 포함한 고강도 구조 조정에 착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식적으로 통보될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말은 사적인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냉혹한 비즈니스 언어였다. 마지막으로 서한은 얼어붙은 두 사람에게 말했다. 두 분의 개인적인 경사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공적인 영역에서는 사적인 감정 없이 오직 비즈니스로만 대화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상처받은 여자가 아니라 너희의 운명을 결정할 심판자라는 선언. 연설이 끝나자 연 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하객들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강태준과 오수진은 단상 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들의 화려했던 축하 파티는 이제 그들의 공개적인 처형식이 되어버렸다. 윤서아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 모든 혼돈을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조용한 복수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막을 올린 것이다. 윤서아의 폭탄 선언이 끝나자마자 화려했던 그랜드 볼룸은 순식간에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축하를 위해 준비되었던 샴페인 잔들은 잊혔고 우아한 클래식 선율은 사람들의 경악과 웅성거림에 파묻혀버렸다. 기자들은 맹수처럼 단상으로 몰려들었고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무대 위에 고립된 강태준과 오수진의 창백한 얼굴을 무자비하게 터뜨렸다. 강태준 대표님, 윤서아 대표의 말이 사실입니까? 셀레스티아의 경영권이 넘어간 것이 맞습니까? 오수진 씨 은성그룹의 최대 주주가 베리타스 캐피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날카로운 질문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지만 두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수진은 이미 혼절 직전인 듯 그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선 윤서아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침착했다. 그녀는 자신을 호위하는 임원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그들은 곧장 길을 터서 그녀가 단상 아래로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왔다. 호텔 보안 요원들이 뒤늦게 달려와 그녀의 주위에 인간 방패를 만들었다. 이제 이 파티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명백히 윤서아였다. 그녀가 연 회장을 빠져나가려 할 때였다. 이성을 잃은 강태준이 기자들의 벽을 미친 듯이 뚫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증오와 배신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윤서아,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네가 말한 복수야. 그의 절규에 잠시 소란이 먹고 모든 이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서아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태준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 혹은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강 대표님, 지금은 감정을 앞세울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사무적이어서 태준의 분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복수라니요. 오해입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비즈니스입니다.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투자 가치를 회수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경영 판단일 뿐이죠. 그녀의 말은 태준에게 더 큰 모욕이었다.
그들의 사랑했던 시간, 그리고 자신의 배신이 그녀에게는 그저 부실 자산에 불과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서아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옆에 있던 최 실장에게 말했다. 최 실장님, 이분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네요. 정리해 주세요. 최 실장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태준 앞에 나섰다. 강 대표님, 저희 대표님께서는 지금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습니다. 공식적인 대화는 변호사를 통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태주는 깨달았다. 그는 윤서아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연인이 아니었으며 그는 이제 그녀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그 어떤 영향력도 갖지 못했다. 서아는 그를 그대로 남겨둔 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을 유유히 걸어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연회장에는 몰락한 왕과 여왕처럼 무대 위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태준과 수진만이 남겨졌다. 파티장의 혼란은 외부 세계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다. 사람들의 휴대폰에 긴급 속보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다. 속보, 베리타스 캐피탈 셀레스티아 및 은성그룹 전격 인수 선언, 그 중심에 윤서아 대표. 증권가의 메신저들은 불이 났고 야간 증권 방송은 예정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 충격적인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셀레스티아와 은성그룹 계열사들의 시간 외 주가는 폭포수처럼 곤두박질쳤다. 파티에 참석했던 기업 총수들은 황급히 자리를 뜨며 각자의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당장 우리 회사와 셀레스티아의 모든 계약 관계를 재검토해 은성그룹에 나가기로 했던 대출권은 전면 보류시켜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태준에게 축하를 건네며 아첨하던 이들이 이제는 그와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것이 비정한 비즈니스의 세계였다. 같은 시각 호텔의 최상층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베리타스 캐피탈의 야전 사령부로 변해 있었다. 파티의 드레스를 벗고 단정한 비즈니스 수트로 갈아입은 서아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된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뉴욕, 런던, 홍콩의 지사장들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그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금의 피곤한 기색도 없이 막 전쟁을 시작한 장수처럼 냉철하게 상황을 통제했다. 뉴욕 셀레스티아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자금 흐름부터 동결시키세요. 자금 운익을 시도할 겁니다. 런던 유럽연합 경쟁 당국에 이번 인수합병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즉시 배포하세요. 불필요한 규제 심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홍콩 중화권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우리의 새로운 비전을 설득하는 작업을 시작하세요. 그녀의 지시는 막힘이 없었다. 최 실장이 방금 들어온 보고서를 그녀에게 건넸다. 아가씨 강태준 대표는 파티 직후 몇몇 이사들을 소집해 긴급 이사회를 열려 했으나 과반수 이상의 이사들이 불참을 통보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오수진 씨의 부친인 오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서아는 보고서를 묵묵히 읽어 내려갈 뿐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지시를 마친 뒤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리고는 메인 모니터에 떠 있는 셀레스티아 코퍼레이션의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응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야망과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는 궤적이었고 한 여자의 배신이 심판받는 과정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복수의 환희가 아닌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음에 대한 차가운 만족감이었다. 폭풍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폭풍 같던 밤이 지나고 서울의 금융가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하지만 평온함은 없었다.
모든 증권사 객장과 사무실의 모니터는 온통 셀레스티아 코퍼레이션과 은성그룹의 주가 그래프로 도배되어 있었다. 개장과 동시에 두 회사의 주식은 하한가로 직행했고 매도 주문이 산더미처럼 쌓여 거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베리타스 쇼크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었다. 셀레스티아 코퍼레이션 본사 1층 로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였다. 직원들은 밤새 퍼진 소문에 대해 불안하게 수군거리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섰고 완벽한 수트 차림의 남녀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렸다. 선두에 선 사람은 최 실장이었다. 그의 뒤로는 베리타스 캐피탈 소속의 회계사 변호사 기업 분석가들로 구성된 특별 감사팀이 따랐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점령군의 입성처럼 위압적이었다. 베리타스 캐피탈에서 나왔습니다. 윤서아 대표님의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특별 경영 감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대표이사 사무실과 재무팀 서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 실장은 로비에서 그들을 막아서는 보안팀장에게 차갑게 통보했다. 최대 채권자이자 실질적인 지배주주의 권한을 앞세운 그들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감사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최고층으로 향했고 직원들은 공포에 질린 채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같은 시각 강태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새 잠들지 못해 퀭한 눈으로 전화를 붙들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초조함이 역력했다. 회장님, 저 강태준입니다. 이렇게 전화도 안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냉정한 비서의 목소리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는 평소 자신에게 형님아우 하던 정계 인사들과 금융계 거물들에게 필사적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그를 외면했다. 태준 씨 어떻게 된 거야? 아빠는 쓰러지시고 회사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됐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전화기 너머로 오수진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태주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고통에 소리쳤다. 시끄러워. 지금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거야. 네가 윤서아만 자극하지 않았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서로를 탓하는 추악한 싸움만이 오갈 뿐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보이지 않았다. 어젯밤의 완벽한 파트너는 이제 원수가 되어 있었다. 오전 10시 셀레스티아 코퍼레이션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강태주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이사들을 맞았다. 그는 어떻게든 이사들을 설득해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해야만 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윤서아가 그녀의 팀과 함께 들어섰다. 그녀는 어젯밤의 드레스 차림이 아닌 날카로운 지성이 돋보이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는 상석인 의장석 맞은편에 자연스럽게 앉았고 그 모습은 이곳의 새로운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태준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윤서아 대표 그리고 베리타스 캐피탈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회사의 주요 주주가 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사회와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입니다.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었다. 그러나 서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월권이 아니라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강 대표님. 그녀는 준비해온 파일을 열어 최 실장에게 넘겼다. 최 실장은 회의실 스크린에 파일을 띄웠다. 화면에는 셀레스티아 코퍼레이션의 대차 대조표와 손익 계산서가 나타났다. 우선
지난 2분기 실적 보고서에 기재된 동남아시아 신규 프로젝트 매출 500억 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실사한 바로는 해당 프로젝트는 실체도 없는 유령 프로젝트이며 계약서 또한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아의 날카로운 지적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회사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그가 저지른 명백한 분식회계였다. 그건 실무진의 착오였을 뿐. 나는 보고받지 못한 내용이요. 그가 궁색한 변명을 내놓자 서아가 곧바로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태준이 직접 서명한 해당 프로젝트의 최종 결제 서류였다. 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결제한 서류입니다. 그런데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실 겁니까? 서아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어서 태준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정황 연구개발비를 과다 계상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 그가 숨겨왔던 모든 비리들을 하나씩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그녀가 제시하는 모든 자료는 완벽했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궁지에 몰린 태주는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다. 윤서아, 너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망가뜨리려는 거지.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사님들, 저 여자는 지금 복수심에 눈이 멀어 회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정적으로 소리치자 서아는 경멸이 담긴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사적인 감정은 약속을 저버리고 배신한 사람이 갖는 것입니다. 강 대표님, 저는 지금 제 돈을 지키기 위해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중입니다. 오히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회사 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람은 대표님 본인 아닙니까? 그녀의 말에 다른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들은 비즈니스맨이었다. 그들은 강태준의 편에 섰다가 함께 침몰하는 것보다 새로운 권력인 윤서아의 편에 서서 자신들의 자리를 보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중진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윤 대표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기된 의혹들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 감사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강태준 대표의 직무를 일시 정지하는 안건을 긴급 발의합니다. 그 말에 다른 이사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준은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그의 편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에 무너지듯 허무하게 사라지고 있었다. 강태준의 직무가 정지된 후 셀레스티아 코퍼레이션은 베리타스 캐피탈의 완전한 통제하에 들어갔다. 특별감사팀은 회사의 한 층 전체를 임시본부로 삼아 수십 년간 쌓인 재무 자료와 계약 서류들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회사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직원들은 복도를 오갈 때마다 발소리를 죽였고 감사팀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피하며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만을 교환했다. 윤서아는 최고층의 전임 CEO 집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감사팀과 같은 층에 있는 작은 회의실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했다. 그녀는 보고서만 받는 리더가 아니었다. 직접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검토하고 핵심 부서의 실무자들을 1대1로 면담하며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의 냉철하고 정확한 업무 스타일은 직원들에게 경외감과 동시에 미묘한 신뢰감을 심어주기 시작했다. 감사가 진행될수록 강태준이 저지른 비리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단순한 분식회계를 넘어 수많은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특허 기술 빼돌리기 임원들의 법인카드 유용 등 부패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서아는 무언가 결정적인 한 조각이 빠져 있음을 직감했다. 강태준을 단순히
CEO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을 넘어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말이다. 바로 그때 베리타스 캐피탈이 개설한 내부 고발자용 보안 메일을 통해 한 통의 익명 메일이 도착했다. 강태준 대표의 비자금 내역과 내부자 거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변의 안전만 보장된다면 모든 것을 넘기겠습니다. 메일을 확인한 최 실장은 즉시 서아에게 보고했다. 서아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제가 직접 만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정하라고 하세요. 철저하게 안전을 보장해 드려야 합니다. 며칠 뒤 늦은 밤 인사동의 한적한 찻집. 서아는 약속 장소에 홀로 앉아 있었다. 최 실장이 밖에서 경호팀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지만 제보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그녀의 배려였다. 약속 시간이 되자 초조한 얼굴에 한 중년 남자가 찻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셀레스티아의 재무팀에서 20년간 근무하다가 얼마 전 강태준의 비리를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해고당한 김 과장이었다. 정말 윤서아 대표님께서 직접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김 과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두려움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한 모습이었다. 서아는 따뜻한 차를 한 잔 권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김 과장님,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같은 분들의 양심이 있었기에 셀레스티아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지 않았던 거겠죠.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과장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김 과장은 결심을 굳혔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USB와 두꺼운 비망록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강 대표가 지난 5년간 관리해온 비밀 장부입니다. 그리고 이 USB 안에는 그가 오수진과 공모하여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가를 조작하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긴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김 과장이 내놓은 증거는 충격적이었다. 강태준과 오수진은 거짓 인수합병 정보를 시장에 흘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자신들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그 과정에서 정보를 믿고 투자했던 수많은 소액 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파산하기까지 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비리를 넘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추악한 범죄였다. 서은은 증거 자료를 확인하는 내내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했다. 자신을 배신한 것에 대한 사적인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린 그들의 탐욕과 잔인함에 대한 공적인 분노였다. 그녀는 김 과장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다. 과장님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처리하여 즉시 복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가족분들의 안전은 저희 베리타스 캐피탈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이 증거를 통해 피해를 입은 소액 주주분들을 위한 집단 소송을 지원할 겁니다. 강태준과 오수진이 부당하게 챙긴 이익은 단 한 푼도 남김없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녀의 말에서 김 과장은 진정한 리더의 품격을 보았다. 복수를 넘어 정의를 실현하려는 그녀의 의지에 그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한편 강태준과 오수진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모든 돈줄이 막히고 검찰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들은 서로의 탓을 하며 맹렬하게 싸우다가도 곧 닥쳐올 파멸에 대한 공포에 함께 떨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완벽하게 은폐되었다고 믿었지만 그들의 발밑에서 단단했던 땅이
서서히 꺼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압수수색 영장이 그의 눈앞에 제시되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영장에 적힌 죄목을 본 순간 강태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같은 시각 오수진의 청담동 자택에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이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은 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힘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이제 차가운 쇠창살 뿐이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출국 금지 조치는 강태준과 오수진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한때 대한민국 사교계의 정점에서 빛나던 그들은 이제 언론의 카메라를 피해 숨어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그들이 가진 돈과 인맥은 법의 칼날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변호사들은 연일 비관적인 보고만을 전해왔고 김 과장이 넘긴 증거가 스모킹 건이 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의 가장 추악한 본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특히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인 강태준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는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을 윤서아의 탓으로 돌렸다. 정당한 비즈니스의 대결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그는 이 싸움을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기로 결심했다. 이길 수 없다면 함께 망가져 버리겠다는 생각이었다. 방법이 있어. 윤서아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리는 거야. 한밤중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은신처에 모인 태준과 수진. 태준의 눈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 여자가 아무리 베리타스 캐피탈의 대표라고 해도 결국엔 남자한테 버림받은 원한에 눈이 먼 여자일 뿐이라는 이미지를 씌우는 거지. 대중은 논리적인 비즈니스 뉴스보다 자극적인 치정 스캔들에 훨씬 더 열광하니까. 공포에 질려있던 수진도 그의 말에 동조했다. 그녀 역시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맞아. 윤서아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을 내는 거야. 돈과 권력을 이용해 옛 애인에게 복수하는 독한 여자로 만드는 거지. 두 사람은 그렇게 자신들의 마지막 남은 돈과 인맥을 긁어모아 가장 더럽고 비열한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돈에 굶주린 삼류 인터넷 언론사 기자와 접촉했다. 며칠 뒤 충격 단독 베리타스 윤서아 대표 알고 보니 소름 돋는 스토커 전 약혼남 강태준 대표의 눈물 어린 고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뒤덮었다. 기사의 내용은 철저히 왜곡되고 조작된 것이었다. 강태준은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윤서아가 과거부터 자신에게 병적으로 집착했으며 그녀의 평범한 모습은 자신을 속이기 위한 연기였다고 주장했다. 기사는 서아가 파혼의 충격으로 이성을 잃고 가문의 재력을 이용해 비이성적인 복수극을 벌이고 있다고 묘사했다. 심지어 두 사람의 과거 사진들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서아가 항상 태준을 불안하게 쳐다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오수진 역시 피해자로 등장했다. 그녀는 서아를 친언니처럼 따랐지만 서아의 집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준을 위로해 주다가 사랑에 빠진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둔갑해 있었다. 이 자극적인 스캔들은 대중의 엄청난 관심을 끌었다. 베리타스 캐피탈의 전문적인 감사와 고발은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사랑과 배신 복수라는 키워드는 훨씬 더 쉽게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했다. 잠시나마 여론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윤서아의 냉철한 모습이 사실은 원한의 찬도끼라는 식의 악의적인 댓글들이 인터넷에 넘쳐났다. 베리타스 캐피탈의 임원들은 격분했다. 최 실장은 당장 해당 언론사와 강태준, 오수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서아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쏟아지는 기사들을 전부 읽어본 뒤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최 실장님, 화내실 것 없어요. 저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준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위에 흙을 덮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녀는 즉시 공식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다음 날 수많은 취재진이 몰린 기자회견장. 윤서아는 단정한 흰색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동요나 분노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악의적인 소문들에 대해 입을 열었다. 어제 발표된 저의 사생활에 대한 기사들은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님을 먼저 명백히 밝힙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이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비열한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첫 번째 반격 카드를 꺼냈다. 저희 법무팀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기사를 내보내기 직전 강태준 씨의 차명 계좌로부터 거액의 돈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충격으로 술렁였다. 기사의 신뢰도가 순식간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태준 씨는 제가 자신에게 병적으로 집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서아의 말과 함께 스크린에는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파혼을 통보하던 날 카페에서의 대화가 담긴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태주는 냉혹하고 오만한 목소리로 서아에게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고, 서아는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는 영상을 본 모든 사람이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아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녀는 음성 파일 하나를 공개했다. 그것은 강태준과 오수진이 이번 여론 조작을 공모하는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베리타스 캐피탈의 막강한 정보팀이 그들의 통화 내역을 합법적인 경로로 확보한 것이었다. 윤서아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거야. 강태준의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서아는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발언을 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한 여자의 사적인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법과 신의를 저버린 경제사범들과 그들로부터 우리의 자본시장과 선량한 투자자들을 지키려는 한 기업의 싸움입니다.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인지는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은 어그루시텔니 아플러디스멘트로 가득 찼다. 강태준과 오수진의 마지막 발악은 오히려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전 국민 앞에 생중계하며 스스로를 완벽하게 파멸시키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윤서아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준과 오수진의 사회적 생명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모든 증거가 만천하에 공개된 이상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고 동정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 대중은 그들을 파렴치한 경제사범이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피해자를 모함한 비열한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었다. 그 후 폭풍은 거셌고 신속했다.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 셀레스티아 코퍼레이션의 임시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다. 안건은 단 하나, 대표이사 강태준 해임안이었다. 반대표는 없었다. 만장일치 압도적인 찬성으로 안건은 가결되었다. 한때 자신의 왕국이라 믿었던 회사에서 강태준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쫓겨났다. 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집무실을 정리하고 나올 때 복도를 지나던 직원들은 그에게 경멸과 냉소가 뒤섞인 시선을 보낼 뿐이었다. 오수진과 그녀의 가문이 이끌던 은성그룹의 몰락도 가속화되었다. 베리타스 캐피탈은 최대 주주의 권한으로 즉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고 오 회장을 비롯한 기존 경영진을 모두 해임했다. 수십 년간 그룹을 지배해온 오 씨 일가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오 회장은 충격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쓰러졌고 오수진은 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쫓겨나 집안에 칩거했다. 법의 심판은 더욱 가혹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김 과장이 제출한 비밀 장부와 통화 녹취 파일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다. 법정에서 강태준과 오수진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한 모습을 보였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 결국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강태준에게 징역 12년, 오수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정을 나서는 그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모든 법적 경영적 문제가 정리된 후 윤서아는 셀레스티아 코퍼레이션의 공식적인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했다. 회사는 리더를 잃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술렁이고 있었다. 서아는 취임 첫날 전 직원을 대강당으로 소집했다. 그녀가 앞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셀레스티아의 비전을 직접 밝히기 위해서였다. 단상에 선 서아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셀레스티아 코퍼레이션 임직원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우리 회사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 안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불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그녀는 강태준의 시대를 거짓과 탐욕의 시대로 규정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 시대는 원칙과 신뢰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더 이상 숫자를 부풀리기 위한 분식회계는 없을 것입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되는 불공정한 관행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실력과 열정, 그리고 정직함만이 이 회사에서 여러분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회사의 핵심 자산인 연구개발 R&D 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성과가 뛰어난 직원들에게는 업계 최고의 보상을 약속했다. 또한 투명한 소통을 위해 대표이사와의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녀의 비전은 구체적이었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직원들의 얼굴에 서서히 희망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아는 가장 중요한 발표를 했다. 오늘 저는 새로운 인사를 단행하고자 합니다. 과거 부당하게 회사를 떠나야 했지만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주었던 재무팀의 김영수 과장님을 이사로 승진시켜 신설되는 내부 감사실의 실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그 발표에 강당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보상을 받는다는 회사의 새로운 원칙을 모든 직원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였다. 연설이 끝난 뒤 서아는 자신이 사용하게 될 회장실로 향했다. 강태준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던 취향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비서를 불러 지시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가구와 장식품들을 처분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단순하고 실용적인 책상과 의자만 가져다 놓으세요. 그녀에게 이 자리는 권력을 과시하는 왕좌가 아니라 수많은 직원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책무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텅 빈 방에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섰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몇 달 전 이 도시의 한 카페에서 겪었던 차가운 배신과 모욕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원망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탐욕에 의해 심판받았을 뿐이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무너진 성터 위에서 그녀는 이제 진정한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렬했던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가을을 거쳐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 혹독했던 겨울이 다시 녹아내리는 그런 시간이었다. 강산이 변하기에는 짧지만 한 기업의 운명과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셀레스티아 코퍼레이션은 그 시간 동안 환골탈태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윤서아가 이끄는 셀레스티아는 더 이상 과거의 부실하고 탐욕스러운 기업이 아니었다. 그녀는 취임 직후 강태준이 벌여놓았던 모든 유령 프로젝트와 내실 없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단기적인 손실은 불가피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렇게 확보한 자원을 회사의 심장부인 연구개발 R&D 센터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었다. 최고의 인재들을 영입하고 그들에게 업계 최고의 대우와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불과 1년 만에 셀레스티아의 연구팀은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코어 X를 개발해냈다. 기존 제품보다 연산 속도는 2배 이상 빠르면서도 전력 소모량은 절반으로 줄인 혁신적인 제품이었다. 코어 X의 등장은 전 세계 IT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었고 셀레스티아의 주가는 과거의 최고점을 가뿐히 뛰어넘어 연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다. 회사의 분위기 역시 180도 달라졌다. 과거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문화는 사라지고 자유로운 토론과 수평적인 소통이 그 자리를 채웠다. 윤서아는 화려한 회장실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고 연구실에 불쑥 찾아가 엔지니어들과 밤샘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직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두려운 총수가 아닌 존경할 수 있는 리더로 따르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오후 서아는 막 신제품 발표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코어엑스 개발팀과 함께 옥상 정원에서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고 있었다. 차 박사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셀레스티아가 다시 날아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아가 프로젝트를 총괄한 차현우 박사에게 샴페인 잔을 건네며 말했다. 차현우 박사는 서아가 직접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고초려 끝에 영입한 반도체 설계 분야의 천재였다. 차 박사는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아닙니다. 대표님. 대표님의 확고한 비전과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희는 그저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셔서 신나게 놀았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 젊은 연구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자부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이것이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변화였다. 한편 세상은 강태준과 오수진의 존재를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항소를 준비했지만
여론은 싸늘했고 추가적인 범죄 혐의들만 드러날 뿐이었다.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차가운 감방 안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가끔 경제 뉴스에서 과거 셀레스티아 사태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이 언급될 뿐 이제 그들의 미래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파티가 끝나고 서한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1년 전 모든 것을 걷어내고 텅 비어 있던 그 공간은 이제 그녀의 손때와 열정이 묻어나는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노을에 물드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온함이 그녀의 마음을 감쌌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 남은 것은 승리의 쾌감이 아니라 무언가를 파괴한 뒤에 오는 허무함도 아닌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지켜냈다는 깊은 충만감이었다. 그때 그녀의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다. 뉴욕 본사의 윤 회장, 그녀의 아버지였다. 서아야, 뉴스 봤다. 정말 장하구나. 네가 자랑스럽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거대한 그늘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낸 것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인걸요. 전화를 끄는 서아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도시의 빌딩들이 하나둘씩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중 한 대형 빌딩의 전광판에서 미래를 여는 기술 셀레스티아 코어 X라는 문구와 함께 그녀가 막 발표한 신제품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녀의 입가에 과거의 그 차갑고 계산된 미소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배신의 아픔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고 시련은 그녀를 진정한 리더로 성장시켰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여명은 이제 막 밝아오고 있었다.